안녕하십니까? 제2강 요양병원 정액수가 산정 기준 및 청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강에서는 정액수가별 산정 기준과 주요 질의응답 및 청구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수가별 산정 기준입니다. 정액수가 산정 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 환자 분류 체계를 정비하였고, 환자 평가표는 의사 및 간호사의 의무 기록을 근거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중증 치매의 경우는 의료 중도로, 경증 치매의 경우는 의료 경도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의 필요성은 낮으나 일부 입원은 보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선택 입원군으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의료 최고도 급여 기준입니다. 의료 최고도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1점 이상이면서 평가표에 인공호흡기, 혼수, 중심 정맥 영향으로 체크된 경우에 산정합니다. 인공호흡기는 지난 7일 동안 1일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며 인공호흡기를 떼는 과정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간헐적 양압이나 음압호흡치료, 지속적 양압호흡치료, 양위양압호흡치료 등과 같은 호흡치료는 인공호흡기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의료고도 급여 기준입니다. 의료고도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8점 이상이면서 평가표에 내성마비, 척수 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 난치성 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 다발경화증에 체크된 경우에 산정합니다. 3단계 이상 욕창은 3단계 이상의 욕창으로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피부궤양 치료는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 사용, 체위 변경, 피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 공급, 피부궤양 드레싱을 의미합니다. 발열은 탈수, 구토, 체중 감소 중 하나 이상을 동반해야 하고 최소 3일 이상 발열이 있으면서 발열 원인을 찾는 검사와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도 이상 화상은 2도 이상의 화상으로 화상 처치를 받고 있는 경우 담당 의사가 2도 이상의 화상에 대한 피부 상태를 기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화상 관련 처치는 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격렬한 통증은 매일 있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통증 관련 치료 중 주사제를 투여받고 있는 경우 마약성 주사제를 투여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바스 또는 NRS가 7점 이상이거나 FPS가 4단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관영양입니다. 경관영양은 경구를 통한 수분 또는 영양 섭취가 곤란한 상태에서 지난 7일 이상 지속적으로 경관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관절개관 관리는 기관절개관 관리를 매일 받고 있는 경우로 기관절개관 교환 및 기관절개구와 캐뉼라의 세정 등을 시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당뇨 환자 드레싱 산정 기준입니다. 의료 고도의 당뇨 환자 드레싱은 궤양의 단계가 3에서 4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환자 평가표에도 피부 궤양에서 우렬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 항목에 발궤양의 단계별 수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궤양의 단계가 2단계라면 의료 중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산소요법은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인 상태에서 산소 투여를 시작하여 7일 이상 산소를 투여받고 있는 경우로 의료 고도에 상응하는 호흡곤란 혹은 저산소증이 지속적으로 동반되는 상병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같은 상병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및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인 중재라는 것은
저산소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방사선 검사 또는 혈액 검사나 저산소증을 개선하기 위한 약제 투여 등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0점 이하이면서 인공호흡기, 혼수, 중심정맥 영양에 해당하면 의료 고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중도 급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중도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11점에서 17점 사이인 경우로서 환자 평가표에 뇌성마비, 척수 손상에 의한 마비, 사지마비, 편마비, 파킨슨병, 신경성 희귀난치성 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 다발경화증에 체크된 경우에 산정합니다. 의료 중도 2단계 욕창은 2단계의 욕창으로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는 의료 고도의 피부궤양 치료와 동일한 기준을 의미합니다. 당뇨 매일 주사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매일 3회 이상 혈당 검사를 시행하고 매일 2회 이상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경우로서 혈당과 인슐린 투여 용량 조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처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1일 3회 이상 혈당 매일 검사 실시 여부는 21년 5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혈당 또는 인슐린 투여 용량이 안정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혈당의 변화가 심한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로 최근 3개월 이내 당화 혈색소 변화가 1% 이상인 경우, 두 번째로는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 차이가 100 이상인 경우, 세 번째로 식후 혈당값 사이의 변동폭이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해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는 경우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뇨 매일 주사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중등도 통증은 매일 통증이 있고 그에 따른 진통제 주사 치료를 매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암성 통증이라도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매일 있어 마약성 주사제와 같은 통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료 고도로 산정하고 그 외에 암성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 등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료 중도로 산정합니다. 정맥 주사는 연속 또는 간헐적으로 3일 이상 정맥 주사로 항생제, 혈압 강화제를 투여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 수액제나 비타민제, 해열 진통소염제, 일시적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소화기관 용제 등은 정맥 주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기도 증기흡입 치료는 고시 제2017-157호 하기도 증기흡입 치료의 급여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술 창상은 수술 후 회복되지 않는 상처로서 수술 후 스티치 아웃까지를 말합니다. 수술 3개월 이내 루 관리는 3개월 이내 루 수술로 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이며 출혈 등의 루 관리는 3개월 이후라도 출혈이나 감염 등의 문제로 지속적인 루 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의료 중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배뇨 훈련입니다. 배뇨 장애로 일정하게 짜여진 배뇨 계획, 방광 훈련 프로그램, 규칙적 도뇨 중에 하나 이상의 배뇨 훈련을 받고 있으면서 7일 이상 배뇨 일지가 작성된 경우에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배뇨 계획이랑 방광이 차는 것과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보조 인력 등이 환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가거나 소변기를 주거나 화장실에 가도록 상기시켜주는 등 배설 기능 회복을 위한 계획과 더불어서 활동이 수행된 경우에 환자 평가표에 체크해야 합니다. 문제 행동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탈억제, 케어에 대한 저항, 배회 중에 하나 이상의 증상을 일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항정신병 약물인 할로페리돌, 리스페리돈, 쿠에타핀과 같은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경도 급여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경도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가 우울, 낙담, 불안, 이상 운동 증상 또는 반복적 행동, 수면 야간 행동 증상을 일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보여 이에 대한 치매 치료제인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트기민, 메만틴을 투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루 관리는 의료 최고도 내지 의료 중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루 관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 경도 전문 재활치료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6점 이상이면서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전문 재활치료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을 주 2회 이상 받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선택 입원군 급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 입원군은 일정 기간 입원이 필요하나 의료 최고도, 의료 고도, 의료 중도, 의료 경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환자평가표 별지 제25호 서식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산정하며 ADL 점수 계산은 환자평가표의 ADL 측정 항목 중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질의 응답 및 청구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 및 수가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은 환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여 탈규적이나 독립적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1일 4회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 기준에 의거하여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활동을 시행한 경우에는 실시 목적, 시간, 방법, 활동 내역, 소요 시간, 환자의 수행 정도, 개선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발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열은 탈수, 구토, 체중 감소 중에 하나 이상을 동반한 경우로서 37도 2부, 직장 체온은 37도 5부 이상의 발열이 3일 이상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1일 3회 이상 적정 간격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의 원인을 찾는 검사와 처치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암성 통증의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성 통증이라도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매일 있어 통증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 고도로 산정하고 그 외에 암성 통증이 있어 마약성 진통제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 중도로 산정합니다. 매일 통증이 있는 경우란 매일 통증이 있고 그에 따른 통증 관련 치료를 매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중심정맥 영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심정맥 영양은 경구 또는 위장관으로 수분 및 영양 섭취가 불가능하여 관찰기간 동안 중심정맥관을 통하여 매일 영양물질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며 영양물질은 TPN 요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구로 영양 섭취가 가능하여 식이와 동시 청구되는 경우는 중심정맥 영양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청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입니다. 의료 고도 격렬한 통증으로 청구된 사례입니다.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상병으로 해열 진통 소염제 록스펜전과 트라마돌주를 투여하였습니다.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격렬한 통증은 매일 있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에 통증 관련 주사제 치료 시 주사제는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받는 경우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결과는 마약성 진통제가 아닌 114 해열 진통 소염 주사제가 투여되었으므로 의료 고도 격렬한 통증에서 의료 중도인 중등도 통증으로 인증한 사례입니다. 예시 2입니다. 의료고도 산소요법으로 청구된 사례입니다.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 척추 협착 등의 상병으로 산소요법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산소 포화도는 90% 이하로 7일 이상 산소 투여한 것으로 환자 평가표 상에는 확인되었으나 청구 내역상 방사선 촬영 및 혈액검사 미실시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호흡곤란 혹은 저산소증이 지속적으로 동반되는 상병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및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의료고도 산소요법에서 의료중도 편마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예시 3입니다. 의료고도 당뇨 환자 드레싱으로 청구된 사례입니다. 당뇨병성 말초혈관 병증과 궤절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상병으로 환자 평가표 상에 피부 개양 2단계가 1개 체크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당뇨병성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궤양의 단계와 치료에 따라서 3에서 4단계는 의료 고도로 2단계는 의료 중도로 나누어 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자 평가표의 피부 궤양에서 우렬성 또는 허혈성 궤양 등 항목에 발궤양의 단계별 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심사 결과는 환자 평가표에서 피부 궤양 2단계로 확인되어 의료 고도에서 의료 중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예시 4입니다. 의료 최고도 중심 정맥 영양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파킨슨 등 상병으로 기본 식사 일반식이 청구된 사례입니다. 중심 정맥 영양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경구 또는 위장관으로 수분 및 영양 섭취가 불가능하여 관찰 기간 동안 중심 정맥관을 통하여 매일 영양물질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며 영양물질은 TPN 요법입니다. 따라서 경구로 섭취가 가능하여 시기와 동시 청구되는 경우는 중심 정맥 영양 산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결과는 의료 최고도에서 의료 고도 파킨슨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교육 및 요양급여 비용 심사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요양병원 담당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액수가별 산정 기준 및 주요 질의응답과 청구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